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윤기현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책준현 토지 신탁과 관련된 손실 인식이 시작되면서 시장에서는 책준현과 관련된 손실이 마무리되었는지 아니라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나이스 신용평가의 의견을 드리기 위해 저희는 이번 세미나에서 부동산 신탁사들의 예상 손실을 추정하고 확대되는 토지 신탁 리스크에 대해 부동산 신탁사들이 얼마나 대응 가능한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 신탁 업계의 최근 상황과 토지 신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신탁사들의 향후 토지 신탁 개정대 및 예상 손실 규모를 추정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신탁사들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신탁 업계의 최근 현황입니다. 부동산 신탁 산업의 업황은 2023년을 기점으로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업계 전체적으로 9에서 10%대의 높은 ROA를 기록하던 부동산 신탁사들은 2023년 책준현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ROA가 3%대로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들어서는 14개 전업 부동산 신탁사 중 4개사가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업계 전체적으로도 2,472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성이 저하된 토지 신탁에 지속적으로 신탁 개정대가 투입되다 보니 자금 수요가 증가했고 차입부채 역시 2023년 말 1.9조 원에서 2024년 6월 말 2.9조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실적 저하가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들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왼쪽에 부동산 신탁 산업 단기 순이익 추이를 보시면 2024년 상반기 비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들은 단기 순이익을 기록한 데 반해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들은 대규모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우측의 부동산 신탁 산업 차입 부채 추이를 보시면 2022년 말까지 무차입 기조를 기록하던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들은 2023년부터 차입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4년 6월 말 1.2조 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분석을 위해 14개 전업 부동산 신탁사를 8개의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와 6개의 비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로 구분하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나이스 신용평가가 유효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신탁사는 음영에 표시된 것과 같이 금융계열 4개사, 비금융계열 4개사로 총 8개사입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부동산 신탁사는 전체 부동산 신탁사의 재무실적 기준으로는 5에서 60%, 토지 신탁 익스포저 기준으로는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신탁사들의 토지 신탁 현황입니다. 최근 부동산 신탁 산업의 업황이 저하된 가장 큰 원인은 책준현 토지 신탁과 관련된 신탁 개정대 투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토지 개발을 위해 부동산 신탁사가 신탁 개정대를 투입하는 것이 왜 실적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차입형 토지 신탁과 책준현 토지 신탁의 차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입형과 책준형 토지 신탁은 모두 신탁자가 사업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차입형 토지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사가 실질적인 시행 주체가 되어 사업비를 조달하고 책임 준고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책준형 토지 신탁에서는 위탁자나 시공사가 실질적인 시행 주체가 되어 사업비를 조달하고 신탁사는 책임 준고 의무만을 지고 있습니다. 상환 순위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차입형 신탁 개정대는 선순위인 것에 반해 책준형 신탁 개정대는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진 않지만 발생할 경우 PF 대출보다 후순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책준현 신탁 개정대에도 일정 부분 버퍼가 존재하긴 하지만 주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된 사업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책준현 신탁 개정대는 투입과 동시에 자산 건전성 상으로는 고정 이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나이스 커버리지 부동산 신탁사의
책준형 신탁 개정대는 약 300억 원 수준으로 책준형 사업장에 신탁 개정대가 투입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공사비 역시 크게 오르면서 사업 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탁사 책임준공에 앞서 시공사 책임준공을 보증하였던 중소형 시공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공전 지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신탁사들은 이러한 공전 지연을 해결하고 신탁사 책임준공 기한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고유 계정인 신탁 개정대를 투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금 부담과 대손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2023년 이후 나이스 커버리지 부동산 신탁사들의 신탁 개정대 변동 요인을 보면 2022년 말 300억 원 수준이던 책준형 신탁 개정대는 2023년 3,613억 원, 2024년 상반기 4,406억 원이 증가하여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8,400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4년 들어 금융계 부동산 신탁사들을 중심으로 부실 정리가 가속화되면서 2024년 상반기에는 책준형 신탁 개정대 증가분이 차입형 토지 신탁 증가분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책준형 토지 신탁과 관련된 익스포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나이스 커버리지 8개 신탁사의 책준형 신탁 개정대 잔액은 8,400억 원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금융계열의 자기자본 대비 책준형 신탁 개정대 비율은 56.4%로 비금융계열의 5.9% 비해 높은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시기에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들이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바탕으로 책준형 토지 신탁 수주 경쟁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고 최근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들을 중심으로 부실 정리가 가속화되면서 신탁 개정대를 조기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차입형 토지 신탁의 경우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나이스 커버리지에 포함된 8개 부동산 신탁사의 신탁 개정대 잔액은 2조 5,250억 원으로 2023년 말 2조 1,413억 원 대비 14.9%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최근 지방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양률이 저조해지고 있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 예상된 분양대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신탁사의 신탁 개정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신탁 개정대 규모를 보시면 금융계열 신탁사의 경우 61.4% 수준인 반면 비금융계열 신탁사는 90.8%로 비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들이 금융계열에 비해 더 큰 차입형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추정한 부동산 신탁사 토지 신탁 예상 손실 규모입니다. 저희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향후 1년 동안 발생할 신탁 개정대 규모를 전망하고 그중 얼마가 손실로 이어질지 최종 손실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신탁 개정대 증가에 따른 자금 소요는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가 비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 4개사의 신탁 개정대는 향후 1년 동안 0.3에서 0.8조 원 증가하여 1.9에서 2.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비금융계열 부동산 신탁 4개사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0.1조 원이 감소하거나 0.6조 원이 증가하여 1.9에서 2.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최종 손실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손실 규모는 책준형 사업 비중이 높은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준형 신탁 개정대는 후순위 개정대로 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당 부분이 최종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의 경우 책준형 토지 신탁대는 1.0에서 1.3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중에서 0.8에서 1.2조 원이 최종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의 예상 손실 규모는 0.9에서 1.4조 원으로 비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의 예상 손실 규모인 0.4에서 0.8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금융계의 부동산 신탁사들의 책준형 부실 정리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예상 손실 규모를 고려했을 때 현재 충당금 및 충당 부채 적립 수준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대손 충당금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계의 부동산 신탁사들은 2023년 하반기부터 조기에 신탁 개정대를 투입하는 동시에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 개정대 및 신탁 개정대 한도에 대해 일부 충당 부채를 설정하여 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손실 규모를 감안했을 때 금융계의 부동산 신탁사는 0.2에서 0.7조 원, 비금융계의 부동산 신탁사는 최대 0.3조 원의 추가 대손 충당금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신탁사의 손실 대응 능력 점검입니다. 부동산 신탁사들의 손실 흡수 능력은 크게 대손 충당금, 충당 부채, 그리고 자기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대손 충당금 및 충당 부채는 예상되는 손실을 미리 흡수하기 위해 적립되고요. 자기 자본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는 최종적인 손실 흡수 능력이 됩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나이스 커버리지 부동산 신탁사의 손실 흡수 능력은 4.4조 원으로 토지 신탁 개정대 잔액은 전체 손실 흡수 능력의 83% 수준입니다.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와 비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 모두 손실 흡수 능력 대비 토지 신탁 개정대 비율은 82에서 84% 수준으로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신탁 개정대의 질적 구성을 감안한 실질적인 손실 흡수 능력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손실 흡수 능력 대비 예상 손실 규모는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가 비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보다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책준형 사업 비중이 높은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들의 예상 손실 규모는 비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 대비 더 컸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 흡수 능력 대비 예상 손실 비율 역시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가 47에서 71%, 비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가 17에서 33%로 금융계열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추가 필요 대손 충당금 비율 역시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가 18에서 55%, 비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가 마이너스 3에서 17%로 비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의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신용평가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신탁 시장의 업황이 악화되면서 토지 신탁 사업장에서 추가적인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책준형 익스포저 비중이 높은 금융계열 부동산 신탁사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1.3조 원에서 2.2조 원의 최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근 대규모 대손 충당금 적립으로 인한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당금 수준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신탁사들은 예상되는 손실 규모에 대비해 추가적인 대손 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며 만약 추가 적립 이전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자기 자본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손실 발생 부동산 신탁사에 대해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해 주는지 여부가 신용등급 유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유효등급을 가지고 있는 개별 부동산 신탁사의 수익성 변화와 자구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평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산업 내 다른 업체들의 실적을 비교하면서 특히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거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된 업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평가하고 있는 부동산 신탁사의 신용도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실적을 공시자료 기준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벤다이어그램 상의 무궁화 신탁이나 교보 자산 신탁도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유효 등급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교를 위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